국회의원을 6선을 하시고 또 민주당 당대표도 하시고 또 국회의장도 하시고 국무총리까지 이제 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거는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느 언론을 보니까 정책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고 뭐 시동을 했다는 말도 잘 돼 가십니까? 저는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바쁜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총리는 국회의장 시절에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난 이후에는 기재부 보고는 기재부의 나라냐, 또 야당의 서울시장 후보들 보고는 개탄스럽다 등 소위 문바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독해졌다는 그런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해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독해진 것 같은데. 예, 뭐 본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을 조정하는 자리입니다. 저희 많은 동료 의원들이 나와서 우리 총리님께 질문을 하는 걸 보니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여당의 대변인인지 여당의 대표인지 분간이 어렵더라고요. 오늘 잘 지켜보겠습니다. 총리,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를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수많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중에 딱 한 가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한 약속은 지켜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 폭등입니다. 화면의 경실련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서울 25평 아파트 가격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보다 4배나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14년보다 2배나 뛰었습니다. 이거 경실련 자료입니다. 어느 정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폭등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통계는 이제 작성하는 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부동산 동향이라고 할까, 가격에 대해서는 경실련 자료도 있고 국민은행 자료도 있고 또 감정원 자료도 있고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정부가 확인하고 정부가 활용하는 통계는 이 자료보다는 좀 그 인상률이 좀 낮은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통계청 자료겠죠. 저는 30년 동안 서울시 행정, 도시 행정 전문가입니다. 이론가 현장에서. 아파트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유동자금이. 그래서 수요는 넘칩니다. 공급, 많은 의원들, 동료 의원들한테 답변하는데 그 공급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급을 안 해서 지금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정말로 잘못된 관료들이 써준 걸 가지고 이 박성중이나 국민들한테 정보를 호도하는 겁니다. 2012년 박은순 전 시장이 시장되자마자 400군데의 뉴타운 계획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25만 가구가 날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재건축 재개발에서 안전진단 강화, 용적률 하향, 청수 억제, 그 다음에 뭐 여러 인허가 지연, 그 다음에 초과이익 환수 이런 것 때문에 엄청 날아갔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연 3만 5천 가구 정도가 날아가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들어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한 정부에서 이렇게 25번 발표된 건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5개월 만에 공급의 씨가 마른 전세 대란이 발생하고 전세 가격도 역대 최고로 올랐습니다. 제 주변에 25평 아파트는 한 5억 올랐더라고요. 어느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세 대란입니다. 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방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이 아파트 값이 폭등한 것은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고 서울시 탓이고, 또 부동산 3법은 정부가 통과시킨 게 아니고 국회가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와 국회가 폭등의 주범으로 들립니다.
서울시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시에서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임대차 3법은 저희들이 엄청나게 반대해도 여당이 단독으로 3일 만에 통과시킨 법입니다. 또 좀 알고 좀 제대로 답변했습니다. 또 예. 이제 이 수요와 공급이 기본이다 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이 수요와 공급,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해서 획기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죠. 그렇지만은 그 이외에 금융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특히 투기 수요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투기가 어떻게 해서 유발되느냐 그거 따지고 보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단순히 뭐 하나의 요인으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30년 동안 도시 행정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보셨으면 아마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총리, 경제학 배웠습니까? 경제학 안 배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경제학의 수요와 공급에는 방금 이야기하는 특수 수요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것이고, 공급에도 다양하게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수요 공급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요인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누구 경제학입니까 그게? 조선 경제학이라든지 모든 경제학에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은 공급과 수요의 곡선이 만나는 데서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지. 초등학생이고요. 그게 수요 요인, 공급 요인은 다양한 것이. 그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경제학의 기본은 초등학교 경제학이든 대학교 경제학이든 경제 원론은 다 똑같은 겁니다. 말장난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